호란과 병자 호란 이후 나라 안에서는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 밖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병자 호란을 일으킨 정날, 이들 나라와 조선은 어떻게 지내야 했을까요? 이 관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역사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겁니다. 바로 이 사람! 아니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면은 끊어야지. 그런 나라하고는 관계를 끊어야지. 가만 있어. 이웃 나라잖아. 그러면 뭐 친하게 지내야지. 아니지. 끊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데 아니야. 이웃 나라잖아. 그러면 친해져야지. 아이고 모르겠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이럴 때는 요게 최고야. 끊는다. 친하게 지낸다. 끊는다. 친하게 지낸다. 아이 내가 안 간다는 건 아니고 알았어. 우리나라하고 이 일본과 청해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좀 맞아 해야지. 끊는다 친해진다. 끊는다 친해진다. 끊는다. 앞으로 우리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우리 조선을 힘들게 한 일본과는 교류하지 않겠소이다. 마음을 풀고 우리와 교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허 싫다대도. 교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시대루. 아이고 참 싫다는데 자꾸 그냥 교류하자고 요청을 하네. 이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통신사를 보내야지 뭐. 통신사. 통신사란 조선시대 왕이 일본으로 보낸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을 말합니다. 사신 일행이죠. 자 그럼 이 통신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같이 갔을까? 그 화려한 일행을 소개합니다. 먼저 일본에 가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얘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정사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일본말로, 여기는 조선말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여관. 자,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구나.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기록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임금님께 보고할 내용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느냐? 우리 서기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볼거리가 필요해요. 자, 말 위에서 무예를 보여주는 마상대. 악공도 가고 춤꾼도 갔습니다. 여기 일본의 행렬, 의식, 연회, 여기서 음악을 담당할 여기는 전악. 거기 이 통신사가 가는데 분량 앞에 누구 해두고 좀 치우래. 물건도 치우지 못했다. 자, 통신사 행렬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정독이. 자, 이렇게 한 400명에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누가? 통신사가요. 자, 그럼 통신사가 어떤 길을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 나 말고 누가? 나? 할 사람이 나밖에 없고. 가지 뭐. 자, 그럼 출발은 이 조선의 수도인 한성에서부터 시작해야겠지. 자, 한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축선 문경 고령을 지나 부산에 도착해 한성에서 부산까지 두 다리 거리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그렇지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 없이 두 달 동안이나 걸어가. 아이고 이 통신사들 고생이 만점만이 아니었겠어. 아이고 허리 다리, 아이고. 자, 이 부산까지 왔으니까 이제 배를 타야겠지. 자, 배를 타고 스시마서 그 대마도까지 가오래. 이 일본의 저성에서 드디어 일본 땅까지 천천히 왔어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이고 이 오사카 나고야 여기를 지나서 이 도시를 지나서 이 일본의 에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일본 수도 도쿄지 도쿄. 그 일본의 에도까지 가야 이러고서 여행이 끝나는 거거든. 이 에도에서 볼일 다 보고 다시 이 한성까지 가야 돼. 어이구나 세상에 6개월에서 1년이나 걸린다니. 나는 못해. 나는 통신사 못해. 힘들하다. 아이고 나는 못하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몰라지마. 이게 바로 이 통신사를 만드는 일본 사람들의 한우 소리니까 말이지요. 자, 이 지금으로 치면 이 통신사는 일본에서 하이로스카라고 나니까 일본의 이 예술가와 특히 이 통신사의 이 글씨, 시, 그림 이것들을 받으려고 말이야. 줄을 서시오. 자, 이렇게 줄을 쫙 서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통신사는 일본의 조선의 예술과 문화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했었고, 또 에도시대에 새로 임명된 일본의 장수를 축하해주기도 하고, 또 이 조선과 일본의 외교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겁니다. 1607년 이후로 200년 동안 자그마치 12번이나 통신사가 일본에 갔다는 거지. 이놈의 인기란. 아이고, 이 인기가 좋아도 역시 일본에서 돌아온 이 순대 고향만한 곳이 없구나. 자, 그럼 이제 좀 쉬어볼까나. 여행은 힘들어요. 에이 놈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 썩 미쳐라 썩! 어디 남의 땅과 바다에 와서 함부로 물고기를 잡아가느냐?
이 당신은 누구신데 그렇게 화가 이만큼 난 것이요? 저는 울릉도에 살고 있는 어부 안용복이라 합니다. 제가 화 안 나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일본의 어부들이 우리 울릉도와 독도의 침범에서는 물고기를 마구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땅에도 임자가 있고 먹을 것에도 임자가 바다에도 임자가 있는 것인데 아니 울릉도 바다는 우리 바다 아닙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릉도까지 들어와서 아무도 마구 베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어부에게 말했죠. 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를 일본으로 끌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나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찌되긴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조선 사람이 조선의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옳소 일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죠. 결국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문서를 일본 정부가 써서 저에게 주었죠. 그래서 제가 그 문서를 가지고 울릉도로 돌아왔답니다. 야 멋져요 아 멋집니다. 자, 앞으로도 이 울릉도와 독도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는데도 일본 어부들이 계속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쫓아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우와 멋졌다. 형님 조선 숙종 때 어부인 안용복은 독도 지킴이었습니다. 21세기인 오늘날 아직까지도 일본은 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하지만 이 독도가 우리 땅인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870여 년 전 고려시대 김보식이 쓴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에 보면 말이죠.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신라 땅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붓붓이로 쫙! 그냥 정확하게 쫙!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 기록에 의하면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사나워서 굴복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부 장군은 꾀를 냈을 꾀를 냈을 어떤 꾀를 냈을까? 바로 이거! 아이고 무시가. 자, 이것입니다. 이 나무로 만든 커다란 사자산이죠.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이 커다란 사자산을 배에다가 덜하니 싣고 울릉도 근처 쭉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울릉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를 풀어서 혼내줄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섬 사람들은 이 사자를 본 적도 없거니와 어쨌든 굉장히 크고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항복 했답니다. 자, 이렇듯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독도, 울릉도 모두 이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안용복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독도는 예로부터 우리 땅이었습니다. 현재도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엄연한 우리 땅 독도이죠. 일본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통신사를 보내서 일본하고도 외교를 잘하고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던 울릉도와 독도도 이 안용복 독택으로 잘 지켜내리랴. 자, 그럼 이제부터 청나라네. 청나라가 이거 내가 또 가야 되나? 아이고 뭐죠. 그런데 우리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신 우리 두 왕자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구먼.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후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으로 끌려갔죠. 인도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본림대군 역시 여러 신하들과 함께 청에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청나라에 온 소현세자와 본림대군 두 형제의 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오랑캐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해. 청나라에서 배운 학문과 신기한 물건을 조선에 가져가야겠어. 청은 나의 원수야. 아바마마에게 굴욕을 안기고 나를 인질로 끌고 온 청나라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야.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물건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본림대군은 달랐습니다. 대군 마마, 청나라의 관리가 뵙기를 청하옵니다. 오랑캐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올려보내라.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소현세자. 병자호란의 치욕을 싣고 청을 쳐 이길 방법을 찾으려 했던 본림대군. 청나라를 배울 것이냐, 청나라를 공격할 것이냐, 두 왕자의 선택이 갈라졌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소현세자와 그의 아부 복림대군. 두 왕자가 기나긴 인질 생활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현세자는 발전된 청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했죠. 사실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있을 때 이 황제의 행사나 사냥을 함께하며 이 청나라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 가끔 베이징에 있을 때는 말이죠. 이 서양 선교사 아담 샬과 함께 친분을 쌓으면서 이 서양 학문과 이 문물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자, 청나라의 문물을 함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이 소현세자의 말이 이 인조에게는 참으로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청나라에 아주 엄청난 모욕을 당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소현세자가 죽게 됩니다. 소현세자의 아우 복림대군은 인조에 이어 제17대 효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효종은 소현세자와는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청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죠. 그래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여보라, 대포를 쏘는 군대 10만 명을 길러라.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수리하라. 우랑께 청나라를 쳐 반드시 이길 것이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작전명 북벌 청나라를 치자. 북벌이라면 이 북쪽에 있는 나라를 벌하다 이 말 아닌가? 우리는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나라를 보라고. 임진왜란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이 과연 이 청나라를 벌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아이고, 쉽지 않아. 명은 이미 망했고 청은 점점 세지고 있대요.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이고, 맞아요. 괜히 몇 년째 전쟁 준비만 하느라 우리 같은 백성들만 힘들구만. 난 또 전쟁 일어날까봐 무서워. 그건 나도 그래. 나도 전쟁은 싫지. 이 들어보니까 말이야. 이 배고픈 힘든 그 백성들의 원망이 좀 하늘을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북벌 작전 쉽지는 않겠어요. 북벌 정책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지 10년 만에 효종은 죽고 말았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나라는 더욱더 강해지고 여러 가지 문물이 들어온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나라에 갔던 조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시작됐죠. 이 강하고 새로운 청나라를 보고 배우자. 이 논의를 우리는 북학론이라고 합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청나라를 벌하자. 북벌론. 자, 안 되구만. 이 앞선 문물의 청나라를 배우자는 북학론이구만. 그러니까 이 청나라와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구나. 이게 무슨 아이고, 내 먹을 건 좋아지면 내 냄새는 이렇게 여긴가요? 에이? 가만있어 봐. 아이고, 이런. 아이고, 내 코는 아이고 썩겠구만. 어디 다시. 아이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이고, 내가 오늘 너무 여기저기 다녀서 그래. 아이고, 이 여행도 좋지만 이거. 아이고, 기절할 것 같아. 새로운 관계를 열게 된 조선과 일본. 복수의 대상에서 배움의 대상이 된 청나라. 이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 조선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다음 시간